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정치지도자과정 3기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정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National Security Strategy가 발표가 됐는데요. 근데 그 내용을 요약을 해드리고 그 요약에 바탕해서 현재 또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맞춰서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그런 정부에 제안 드리는 그런 방향을 좀 제시하는 발언을 좀 짧게 준비했습니다. 지금 2025년 11월에 발표된 NSS는 키워드를 좀 보자면 힘을 통한 평화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의 복귀를 천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멀로 독트린을 본따 가지고 돈로 독트린 뭐 이런 말까지 나오는 그 트럼프 트롤러리가 나왔는데요. 거기서 좀 중요한 부분들 키워드만 좀 짚어보자면 첫 번째 동맹관계 재편입니다. 부담을 공유하겠다. 미국은 동맹국에 더 큰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의 GDP의 5%까지 국방비 지출을 요구하는 등 강력한 기여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원의 대상이 아닌 미국의 국익에 기여하는 유능한 파트너를 중시하겠다라는 명백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유연한 현실주의를 표방했습니다. 타국의 내부 정치 체제를 변화시키는 노력은 그런 비개입주의를 이제는 하겠다. 그렇게. 근데 마두로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케이스겠지만요. 즉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비개입주의를 주장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읽혀집니다. 다만 미국의 국익을 위협하는 도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마두로의 경우처럼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즉각적인 보복을 하겠죠. 세 번째는 경제 안보 및 통상 정책에서 상호주의를 표방했습니다. 역대급 관세 도입을 통해서 핵심 산업을 미국 본토로 회귀시키는 것을 목표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공정성과 상호주의를 강조하면서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계속해서 실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하나의 되게 중요한 부분은 에너지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것들을 분명히 이 NSS 보고서에서 천명하고 있습니다. 석유, 가스, 원자력 등 모든 에너지 생산을 극대화하는 에너지 독립을 달성하고 이를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서반구 우선주의인데요. 그것을 트럼프 코롤러리라고 불리면서 지금 돈노 독트린이라는 신조어까지 미국에서는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근 지역, 즉 중남미 지역의 안정과 국경 보안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그리고 그 이외의 지역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개입주의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NSS 보고서의 순서가 역대와는 조금 다르게 바뀌었거든요. 보면은 항상 당연히 넘버원은 서반구죠. 두 번째가 유럽이나 다른 지역들이 중동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아시아가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만 봐도 이 미국이 앞으로의 국제 정세와 국제 외교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어디에 더 주안점을 두겠다라는 것들이 보여지는데 두 번째 아시아 섹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거기서 남북 관계는 한국을 다루는 부분은 많은 내용이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많은 내용을 다뤘었고 이것은 바로 그것을 추종하겠다라고 분명히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NSS를 트럼프 1기 NSS와 함께 병행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1기 NSS 다 분석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모두 알고 있는 얘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약해드린 이번 2025년 미국 NSS 보고서에서 중요한 점을 다루는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정부,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핵심적인 제언을 5분 동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최대한 빨리 말을 해보겠습니다. 좀 시간 내용이 많다 보니까요. 네, 저에게 주어진 시간 5분밖에 안 돼서 마음이 좀 급한데요. 미국 우선주의 규환과 동맹의 성격이 변화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적인 보호가 아니라 철저한 상호주의와 부담 공유의 시대로 진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취해야 될 태도를 세 가지로 보자면 첫 번째 유연한 현실주의를 해야 된다. 단순히 이념적으로 뭐 좌우 이렇게 따질 때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중심을 가지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안보적으로나 미국과 한미동맹에 엮여있고 한미동맹을 떠나서는 우리나라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기 때문에 미국의 단순히 지원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이 동아시아 안보의 핵심 파트너이자 유능한 파트너임을 입증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분담형 동맹과 트럼프 코럴러리에 올라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국방비를 좀 증가를 해야 된다면 그것을 단순히 방위 분담금을 올리는 것을 넘어서서 제1도련선을 지키는 방어의 주역으로서 군사적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후에 현지에 개입해서 현지에 직접 주둔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고 그래서 현지의 자국 스스로 해결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잘 처신한다면은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굉장한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 번째 제가 키워드로 다룬 이 부분에서인데요. 에너지 및 기술 지배력 이 세 번째 키워드에서 미국은 AI 양자 컴퓨터 그리고 에너지를 안보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안보만이 안보가 아니라 이러한 첨단 산업과 핵심 기술을 안보의 핵심 역량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사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쫓아오고 핵심 기술에는 우리는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썼지 우리는 퍼스트 모버 전략을 써온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러분이 모두 알고 있듯이 AI를 필두로 한 4차 산업혁명 아주 문명이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그런 포지셔닝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럴 때 이번 미국 NSS 전략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가야 될 길들을 분명히 한다면 특별히 이런 에너지나 이런 첨단 산업 분야에 있어서 미국에 확실히 올라타는 전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된다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지금 필요한 것은 이전 문재인 정부 때처럼 중국 우선주의로 가거나 이전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정부처럼 단순한 중립을 지키는 뭐 대충 균형을 맞추는 척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전략적 선명성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중요한 전략적 선명성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핵심 공급망 재편에 있어서는 확실히 우리나라 산업이 미국의 핵심 공급망 재편에 있어서 중국을 따돌릴 수 있도록 확실하게 올라타서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 있어서 격차를 최대한 벌리는데 시간적 그리고 에너지적인 역량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정부의 제언을 드리면 가치보다는 실익입니다. 추상적인 민주주의와 이념주의보다는 기술과 에너지 중심의 실질적 동맹으로 전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의 분담 요구를 위기가 아닌 자주 국방력 강화와 방산 수출 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서반구에 집중할 때 우리가 아시아 안보의 공백을 메우는 핵심 안보 거점에 대해서 능동적 포지셔닝으로 우리 위치를 확보해서 협상력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은 준비된 동맹에게는 가장 강력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이 그 모델이 되어서 전략적 핵심 안보 파트너 국가로서 최대한 수혜를 누리는 그런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